바꿀 수 없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바꿀 수 없다고 믿고 있는 것이죠. 인생의 매력은 살아온 이야기의 판을 고쳤을 수 있다는 점. 정신 분석은 인생의 판을 바꾸도록 돕는 기술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 펄스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인생의 판을 바꾸는 무의식의 힘에 관해 쓴 책, 당신이 숨기고 있는 것들입니다. 지은이는 정도언, 펴낸 곳은 지와인 출판사입니다. 저자는 우리나라 최초의 국제정신분석가이자 서울대 병원과 대학에서 교수로 30년 넘게 재직하며 정신과, 신경과, 수면의학의 명의로 꼽힙니다. 저자가 쓴 베스트셀러 프로이트의 의자가 있는데요. 많이들 읽어보셨을 겁니다. 프로이트의 의자가 프로이트 정신분석학의 기본 개념을 쉽게 설명한 책이라면 당신이 숨기고 있는 것들, 이 책은 인간이 숨기고 있는 무의식을 읽어내는 눈을 키워주는 책입니다. 프로이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의식의 영역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의 의식은 물 위에 드러난 일부분에 불과하지만 정작 나를 움직이는 것은 그 아래에 숨어있는 거대한 무의식의 세계라고 합니다. 저자는 우리가 숨기고 싶어 침묵하고 외면하는 이 무의식이 오히려 우리 인생의 판을 바꿀 수 있는 에너지를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책은 이별, 퇴직, 죽음과 같은 고민거리에서부터 매력, 환상, 꿈과 같은 다양한 욕망 위에서 펼쳐지는 정신분석의 통찰을 담았습니다.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는 8가지인데요. 상실감, 환상, 자기애, 정체성, 초자아, 열등감, 공격성, 고독입니다. 이 8가지 주제를 어떻게 자유롭게 다루느냐에 따라 우리의 행복이 달려 있습니다. 헤어져야 하는 것과 헤어지고 꿈을 현실로 만들고 내가 숨긴 나를 찾으며 끝없는 외로움에 대처하는 방법이 친절하게 써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 우리의 무의식을 읽어낼 때 인생이 달라진다. 가장 어두운 곳에 삶의 에너지가 숨어 있다. 당신이 숨기고 있는 것들 책의 내용 중에서 일부 읽어 드리겠습니다. 소개하지 못한 많은 부분이 있으니까요. 책으로 직접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하고 따스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퇴직하는 이들을 위한 심리학. 문이 안 열립니다. 당황하고 불안합니다. 퇴직하는 날입니다. 근무 시간 종료까지 몇 시간이 남았는데 출입증이 작동이 안 됩니다. 격리 불안이 가슴을 파고듭니다. 퇴출당한 느낌이 확 닥쳐옵니다. 무슨 일일까? 교수 연구실 구역에 등록된 출입증 내역을 너무 일찍 삭제했다고 합니다. 수습은 되었지만 기분 좋을 리 없습니다. 다행히 글쓰기 소재가 생겼습니다. 사직, 퇴직의 실체는 상실입니다. 하던 일을 잃는 것입니다. 일은 과연 내게 무엇일까요? 일은 도전, 관계, 협동, 돈을 상징합니다. 일은 자아 정체성의 한 축입니다. 일이 있으면 쓸모있는 사람이고 없으면 방치된 사람이라고 느낍니다. 일은 삶의 틀입니다. 일이 없으면 생체 리듬 혼란, 불면증,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오래 해오던 일을 떠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정리할 것도 준비할 것도 많고 마음도 잘 다스려야 합니다. 불안, 두려움, 현직 동료에게 느끼는 복잡한 감정이 마음에 들락날락합니다. 감정의 폭풍이 몰려오면 마음의 균형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거세된 느낌을 느끼면 최악입니다. 자발적으로 그만두는 것이 아니고 밀려나가는 것이면 고통은 최고조에 이릅니다. 사직이나 퇴직도 상실이니 애도의 대상입니다. 마음의 고통을 외면하려고 눈 가리고 아웅해봤자 부작용만 겪습니다. 기대와 현실, 희망과 절망을 오락가락하면서 하나씩 깨달아야 합니다.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마음은 평생 단계를 밟으면서 발달합니다. 사직, 퇴직도 예외가 아닙니다. 현실을 빨리 인정해야 대책을 잘 세울 수 있습니다. 주도적으로 퇴직 이후의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내 삶의 의미를 성찰해야 자포자기에 빠져 은둔자로 살지 않고 지속 가능한 삶을 이룹니다. 퇴직이 곧 영원한 무직은 아니지만 결국 아무것도 다시 시작하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은 떨치기 힘듭니다. 서둘러 단정할 이유는 없습니다. 가장 좋은 극복법은 자신에게 딱 맞는 퇴직의 의미를 찾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새로운 시작은 늘 부담입니다. 익숙했던 과거와 헤어져야 합니다. 연착륙의 비결은 학습과 훈련입니다. 서류 복사부터 은행, 우체국, 대중교통 이용법까지 새로 배워야 합니다. 모두 기꺼이 해야 합니다. 과거의 영광이 단절되어 생긴 금단 증상을 잘 다스려야 적응에 성공합니다. 과거의 자기 이미지에서 못 벗어나면 실패합니다. 매일 아침 지난 세월 대단했다. 앞으로도 파이팅을 외칩시다. 가족이 눈치를 주면 속으로 해도 됩니다. 매일 10번씩 부끄럽게 생각하지 맙시다. 자존감 살리기에 그것이 보약입니다. 몸도 건강하게 관리합시다. 바빠서 챙기지 못했으니 돈과 시간이 들어도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어리석음을 피하려는 것입니다. 뒤돌아 봅니다. 생각이 들쑥날쑥 이어집니다. 의미 있게 산 것 같기도 헛되게 산 것 같기도 합니다. 혼란스럽지만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살아온 인생의 의미는 주관적이어서 이랬다 저랬다 잘 변합니다. 죽을 듯해서 믿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삶에 대한 평가는 코끼리 더듬기입니다. 코를 만지면 코, 몸통을 만지면 몸통, 꼬리를 만지면 꼬리라고 합니다. 그때그때 기분에 영향을 받습니다. 성공한 삶, 패배한 삶의 구분은 변덕을 자주 부립니다. 성숙한 자세로 남과 비교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평가합시다. 퇴직 전에 했던 일을 계속하길 원하시나요? 누구나 익숙한 일을 좋아합니다. 낯선 일은 찾기도 시작하기도 힘듭니다. 전문가는 자신의 분야를 떠나기 싫어합니다. 위태롭게 느낍니다. 그 분야에서 개근상도 우등상도 받았다면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여의치 않으면 인생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이라고 생각하고 용기를 내서 종목을 바꿔야 합니다. 사직이나 퇴직을 하면 여기저기 문제가 기다립니다. 건강 문제, 가족 문제, 돈 문제입니다. 형편에 따라 혼자서 견딜 궁리도 해야 합니다. 같이 살아도 월급을 타오던 시절 가족이 아닙니다.
직장 후배에게도 현직이 아니니 말이 먹히지 않습니다. 건성으로 듣는 눈치입니다. 삶의 위기가 닥쳤다는 느낌이 확 닥칩니다. 퇴직자의 마음은 말랑말랑해야 합니다. 융통성이 있어야 합니다. 마음을 보살피면서 관계를 다듬어야 합니다. 굳어진 마음을 풀고 펴면 갈등과 충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너무 멀리 있는 목표를 쳐다보지 말고 눈앞의 작은 일부터 빨리 꾸준히 실천하면 좋습니다. 사소한 취미생활도 자존감을 지키는 데 쓸모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나를 잊으면 회복하기 힘듭니다. 융통성은 관계를 위해, 자아상실 예방은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 필요합니다. 퇴직 생활의 실체는 할 일과 갈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잔병을 잘 치르고 스트레스에 취약해집니다. 사소한 일에도 섭섭해합니다. 건강을 위한다며 홀로 등산을 가지만 이는 세상과 등지려는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같이 있어도 문제가 생깁니다. 시간이 많으니 사람이 눈에 들어옵니다. 가족은 더 잘 보입니다. 관심과 배려라는 이름으로 간섭하다가 충돌합니다. 집 밖의 모임에서는 더욱 말을 아껴야 합니다. 한턱 쓰는 능력이 사라졌으니 곧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인생의 판이 달라졌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면 가능성이 보입니다. 목적지를 정하고 늦기 전에 부지런히 걸어야 합니다. 낯선 곳에서 하는 낯선 경험도 나쁜 일이 아니라면 회피하지 맙시다. 걷다가 과거가 그리워서 뒤돌아보면 넘어집니다. 너무 멀리 보면 길이 안 보입니다. 옆에서 찾아야 합니다. 새로운 기회가 저절로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내가 나서서 찾아야 합니다. 집중하고 몰입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인생에서 잃은 것이 있으면 반드시 얻을 것도 있습니다. 인연을 끊는 연습. 영원한 관계가 있을까요? 삶은 헤어짐의 연속입니다. 만남은 헤어짐의 안면입니다. 정든 집도 결국 이사갈 집입니다. 물건은 사는 순간 버릴 물건이 됩니다. 물건이라고 쉽게 헤어질 수 없습니다. 두근거리며 처음 산 중고차는 겨울이 되자 속을 썩였습니다. 헤어지고 한 달은 힘들었습니다. 반세기 전 일인데도 아직도 또렷합니다. 헤어지지 못하면 집안은 엉망입니다. 사람이 물건을 모시고 삽니다. 부피를 감당하기 어려운 책들을 모시고 살지만 정리는 쉽지 않습니다. 손때가 묻어서 혹은 읽을 예정이어서 못 버립니다. 정리법 공부도 큰 효과는 없습니다. 우공이산의 심정으로 하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주변에서 사람들이 사라집니다. 세상을 떠났거나 병으로 거동이 불편해서 생활에 여유가 없어서 모임에 못 나옵니다. 안타깝습니다. 아직도 만나시나요? 상처를 주는 사람과 헤어지지 못하고 있다면 심각합니다. 해결 순서를 알려드립니다. 첫째, 인정합시다. 내가 그 사람에게 당하면서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둘째, 까닭이 무엇인지는 이미 내 마음에 적혀 있습니다. 싫어도 고개를 돌리지 말고 크게 읽어야 합니다. 의존 욕구가 그 사람 곁에서 충족되기 때문입니다. 셋째, 까닭을 알면 결심이 가능합니다. 넷째, 헤어지면 됩니다. 말이 쉽지 인연을 끊기는 어렵습니다.
주저하다가 주저앉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얻으려면 움직여야 합니다. 망설임은 여전히 기대고 싶다는 욕구의 표현입니다. 세상에 기댈 사람은 많습니다. 헤어져도 세상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정 힘들면 법정 스님의 인연에 대한 글을 읽기를 권합니다. 함부로 인연을 맺지 말라는 짧지만 명쾌합니다. 악연은 피해야 합니다. 가학증과 피학증이 만나면 최고의 악연입니다. 남의 고통을 즐기는 사람과 남이 내게 주는 고통을 즐기는 사람이 만나면 최악입니다. 가학증, 피학증 모두 지나치면 병이지만 이런 성향들은 소위 정상인도 조금씩 지니고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과 헤어지지 못하면 그 사람이 나를 피학적 성향으로 길들였는지를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설마 그럴까요? 풀려난 인질이 자신을 가해한 범인을 두둔하는 모순적인 이야기도 가끔 들립니다. 이미 헤어지셨나요? 헤어진 후에 잘 살아야 합니다. 흔한 실수는 복수의 칼을 가는 것입니다. 삶의 낭비입니다.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오래, 더 행복하게 사는 것이 진정한 복수입니다. 헤어짐은 관계의 상실입니다. 상실은 잃어버림입니다. 절대적인 상실은 죽음입니다. 죽은 사람은 인생을 잃어버렸고 남은 사람은 죽은 사람을 잃어버렸습니다. 상실의 첫 글자가 잃을 실이 아니라 죽을 상이니 이야기가 됩니다. 죽음 뒤에는 애도가 따라옵니다. 애도하는 사람은 슬퍼하고 또 슬퍼합니다. 애도는 지나치지 않아야 하고 반년이 지나면 정리돼야 합니다. 부모, 배우자, 자식의 죽음을 어찌 그리 쉽게 잊을 수 있을까요? 어른들의 말씀처럼 산 사람은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떠난 사람에 대한 있는 사람의 도리입니다. 애도가 지나치면 우울증이 빠지니 조심해야 합니다. 애도하고 살아남고 잘 지내는 것이 자연의 순리이자 건강한 삶입니다. 내가 나와 헤어져야 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의 나를 지킬 것인가, 새로운 나로 변할 것인가, 변화를 그렇게 바랐던 사람도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익숙한 나를 벗어나서 성숙한 나로 옮겨야 삶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할 수 없다는 생각이 할 수 있다는 마음을 막아서 없애기 전에 행동해야 합니다. 헤어짐은 고통이지만 성숙한 나를 남기고 지킨다면 잘 헤어진 것입니다. 성숙해진 입장에서 새로운 관계를 새로운 얼굴로 맺으면 됩니다. 내 얼굴의 모습은 내 무의식이 결정합니다. 헤어짐의 고통에 사로잡힌 어두운 얼굴과 깨달음으로 빛나는 얼굴은 누구나 금방 알아볼 정도로 차이가 확 납니다. 얼굴이 빛나야 빛나는 사람을 만납니다. 어두운 얼굴 주변에는 어두운 사람이 모입니다. 팔자 고치는 법이 궁금하다면 팔자가 좋다, 늘어진다, 세다, 기구하다 라고 합니다. 일이 안 풀리면 팔자로 돌리고 팔자를 고치려고 했습니다. 정 안 되면 팔자에 없다면서 포기합니다. 궁금해서 사전을 보니 팔자는 사람이 태어난 해와 달과 날과 시간을 간지로 나타내면 8글자가 되는데 이 속에 일생의 운명이 정해져 있다라는 말입니다. 믿어지나요? 흥미롭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팔자의 개념으로 삶을 해석하려는 전통적 생각은 존중해야 합니다.
정신분석가인 저는 개인의 삶을 작은 이야기들이 모인 복합체, 일종의 빅데이터 덩어리로 생각합니다. 분석가는 피분석자의 이야기를 듣고 해석이라고 하는 다른 이야기로 되돌려주는 빅데이터 분석가입니다. 분석가가 듣는 이야기는 세 종류입니다. 과거 이야기, 현재 이야기, 미래 이야기입니다. 듣는 이야기로 만족하지 않고 빠졌거나 감춰진 부분을 찾습니다. 모든 이야기의 특성은 보여주는 동시에 숨기고 바꾸는 것입니다. 숨기면 저항이고 모습을 바꾸면 왜곡입니다. 이야기는 기억에서 출발하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기억해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있었던 그대로 기억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분석을 받는 사람이 처음 하는 말도 원본이 아니고 이미 편집본입니다. 그래서 원본에 접근하려고 자유연상법을 씁니다. 피분석자에게 분석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떠오르는 대로 거르지 말고 그대로 이야기해 주세요. 분석을 원해 찾아온 이후의 겉모습은 다양하지만 간추리면 삶의 어려움이 한계를 넘었거나 삶이 의미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분석 시작부터 어려운 점은 고치려고 왔지만 정해진 팔자여서 소용없을 것이라는 생각도 한다는 겁니다. 분석이 진행되면서 삶의 어려움을 겪는 원인 중에 자신의 역할도 있다고 서서히 깨닫게 된다면 제대로 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나 다른 사람 탓을 하던 버릇에서 벗어나서 원망으로 기억하고 있는 과거를 새롭게 보게 된 것입니다. 깨달음의 과정은 힘들지만 결과는 달콤합니다. 깨달음은 어렵게 찾아옵니다. 기억의 왜곡을 털어내고 삶의 주체가 남이 아닌 자신임을 인식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팔자는 해, 달, 날, 시간의 축에 의존한다고 하니 나이가 들어도 안 변할까요? 팔자의 의미를 해석하는 관점은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도록 분석이 도울 수 있습니다. 같은 악보를 같은 연주자가 연주해도 늘 똑같지는 않습니다. 연륜과 마음가짐에 따라 곡 해석과 연주가 달라집니다. 인생은 무대에 올라가 부르다가 끝나면 내려오는 한 편의 노래입니다. 내가 주도할 나이가 되면 내가 선택해야 합니다. 기쁨을 노래하는 장조인가, 슬픔을 노래하는 단조인가. 곡이 부실해서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수 없다고 불평만 하며 살려고 하시나요? 그러면서 목소리도 다듬지 않는다면 짧은 공연 시간이 허망하게 사라질 겁니다. 본인도 참여해 쓴 곡을 다른 사람이 전부 쓴 것으로 여긴다면 설상가상입니다. 그러니 불평을 그치고 목소리를 다듬고 바른 자세로 서서 최선을 다해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정 마음에 안 드는 곡이라면 편곡을 할 생각은 왜 안 하나요? 인생 무대에도 무대 공포증이 있으니 징크스를 피해 겨우 올라갔다면 힘을 빼고 부리면 됩니다. 불안이나 두려움은 근육을 긴장시켜 자연스러운 발성을 방해합니다. 목에 힘을 주며 질러봤자 노래의 아름다움은 사라집니다. 버려야 얻습니다. 분석이 결실을 맺으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밝게 살려는 마음이 있다 해도 이미 어두움에 익숙합니다. 변화는 두렵습니다. 변화를 거부하고 변화를 돕는 사람에게 저항합니다. 두려움을 감추려고 분석가를 비난하고 다가오지 못하게 막습니다. 내 삶의 목소리를 낼 것인가?
막을 것인가? 과거에 매이면 쥐어짜는 소리가 납니다. 내 인생의 노래는 거짓 나가 아닌 참 나가 주역을 맡아 새로 편곡한 악보에 맞춰 불러야 합니다. 분석이 무르익으면서 왜곡된 기억이 제 모습을 찾고 내 삶과 내가 맺은 관계가 새로워집니다. 내가 부르는 노래가 달라집니다. 흔들리는 삶의 책임은 궁극적으로 내게 물어야 합니다. 쉬운 방법은 부모나 남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이나 그렇게 하는 한 행복은 멀리 있습니다. 남 탓을 하는 투사라는 방어가 힘든 마음을 잠시 달래주기는 합니다만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공회전하는 삶은 내 책임입니다. 운전석에 앉아있는 사람이 바로 나이기 때문입니다. 그 점을 깨달으면 길이 보입니다. 감나무 아래에 누워서 온종일 감이 입으로 들어오기를 기다린다면 비웃음을 살 겁니다. 설령 감이 떨어진다고 해도 엉뚱한 데 떨어져 먹지 못할 겁니다. 아니면 감나무 아래에 앉은 까치가 포식하는 광경을 무력하게 지켜볼 뿐입니다. 내 팔자는 내가 고치는 것입니다. 팔자를 바꾸려면 삶의 개정판을 써야 합니다. 내 이야기를 털어놓는 버릇을 우선 들입시다. 할 이야기가 있는데 참거나 미적거리면 때를 놓칩니다. 이야기는 믿는 사람에게 해야 합니다. 가까워도 입이 가벼운 사람은 절대 기피할 대상입니다. 내 이야기를 여기저기 옮기며 돌이키기 어려운 상처를 받습니다. 가장 안전한 말상대는 비밀 보장 훈련을 받은 전문가입니다. 여건이 안 되면 내가 나에게 자주 이야기를 거는 것도 방법입니다. 독백형 질의응답입니다. 처음에는 별로 할 이야기가 없을 것 같아도 하다 보면 할 이야기가 생깁니다. 황당무계한 이야기로 시작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 혹시 내가 전생에 별에서 지구로 왔을까? 그렇다면 언제까지 사람인 척하며 살아야 하나? 나는 누구인가? 이야기가 입에 붙으면 무의식으로 가는 통로인 전의식이 확장되면서 삶의 의미가 인지되고 정리됩니다. 이야기는 사람을 키웁니다. 자문자답이 쑥스러우면 일기 쓰기를 권합니다. 물론 날씨 맑음, 맛있는 것을 먹었다, 행복했다 식은 아닙니다. 오늘 내가 한 일을 돌이켜본다. 그의 말에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했을까? 내 자존감을 건드려서일까? 그렇다고 해도 쉽게 다른 사람의 말에 상처받는다면 진정한 의미의 자존감이 아닐 것이다. 내 자존감이 혹시 남들의 평가와 같은 허약한 기반 위에서 흔들리고 있나? 어떻게 하다가 나는 그렇게 됐을까? 앞으로 내가 풀어야 할 내 삶의 큰 숙제는 이런 식으로 때마다 쓴다면 자기 성찰이 습관이 되고 삶의 무게가 덜어집니다. 행운을 빕니다. 인생의 돌멩이를 어디로 보낼까? 동계올림픽 중계로 컬링 경기를 처음 접했을 때 그저 그랬습니다. 이상한 경기도 다 있구나. 어려서 바둑판 위에 검은 돌과 흰 돌을 늘어놓고 하던 바둑돌 따먹기를 얼음판 위로 옮긴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여자 대표팀이 세계적인 강호들을 연파하자 빠져들었습니다. 삶이 그 안에 녹아있다고 깨닫습니다. 컬링 경기는 삶의 축소판입니다. 직사각형 빙판 한쪽에 동심원으로 그려진 하우스가 목표이고 그 안에 우리 팀의 스톤을 넣어 득점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승리로 가는 길은 춥고 미끄럽습니다. 전략과 전술과 기술을 활용해서
상대보다 더 빨리 하우스의 중심을 차지해야 합니다. 변두리로 밀려나면 마음이 아픕니다. 컬링 경기의 규칙과 기회는 공정하고 냉정합니다. 내 돌로 남의 돌을 없애려면 냉정해야 합니다. 정 안 되면 나도 죽고 너도 죽는 전술도 씁니다. 생존 경쟁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운동이 또 있을까요? 보고 있으면 살아갈 인생이 눈앞에 파노라마로 펼쳐집니다. 개인 간의 다툼인 바둑이나 체스와 달리 컬링은 개개인 선수의 능력이 합쳐진 팀워크가 좋아야 이깁니다. 보고 있으면 잘 자란 자식들이 부모의 뜻을 받들어 가문을 빛내는 장면이 떠오릅니다. 공동체의 가치를 높이 받드는 문화에서는 국민 스포츠로 각광받을 것 같습니다. 마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성장 이정표를 따라 움직이는데 영어 단어 이정표에 돌이 들어 있습니다. 살면서 누구나 두 종류의 돌을 만납니다. 디딤돌과 걸림돌. 디딤돌은 딛고 일어서도록 삶을 돕습니다. 걸림돌은 걸려서 넘어지니 삶에 상처를 줍니다. 살아보니 디딤돌도 사람이고 걸림돌도 사람입니다. 순탄하고 편안하게 살려면 디딤돌은 활용하고 걸림돌은 피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디딤돌로 쓰려고 혈연, 지연, 학연에 매달립니다. 아빠 기회, 엄마 기회는 당연하고 향유회, 동문회, 지역 기반 정치는 21세기에도 여전히 힘을 씁니다. 걸림돌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걸림돌을 찾아 부수는 겁니다. 디딤돌은 캐내고 걸림돌은 부수려고 삽과 망치가 내는 소리는 오늘도 요란합니다. 컬링에서 상대팀이 쓰는 카드는 우리 팀 스톤이 중심으로 진입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삶의 걸림돌과 같습니다. 비켜서 돌아가려면 빗질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아니면 정면 승부로 쳐내야 합니다. 좌절을 딛고 새 삶을 찾으려면 걸림돌을 돌아가거나 없애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빗질의 고통을 감수해야 합니다. 부모 뜻대로 자식이 살기를 강요한다면 좋은 의도여도 부모가 걸림돌이 됩니다. 자식이 부모를 계속 디딤돌로 쓰려 한다면 자식이 걸림돌이 됩니다. 부모도 자식도 사람이고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하고 싶은 일들이 많습니다. 마당에 디딤돌을 딛고 걸림돌을 피해가면 집의 주춧돌에 다다릅니다. 온몸으로 무게를 버텨내는 주춧돌이 없으면 기둥도 없고 집도 없습니다. 집 구경 온 사람들은 단청의 화려함에 빠져 주춧돌에는 무관심하지만 주춧돌이 빠지면 지붕이 무너져서 다칩니다. 평생을 주변부에 머물지만 주춧돌은 말없이 잠잠합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불에 탄 유적터에도 홀로 남아 역사를 증언합니다. 사람은 주변부로 밀려나면 좌절하고 상처받고 불평합니다. 참지 못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마무리 한 방의 기회가 인생에 있다면 복받은 겁니다. 꾸준히 준비해야 그런 기회를 얻습니다. 기회가 없다면 컬링처럼 이번 판은 빨리 포기하고 정리해도 좋습니다. 매달리지 말고 패배를 받아들이면 다음 판에서 잘할 수 있습니다. 이기는 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은 이미 봉사 자체로 자신과의 경쟁에서 하우스를 차지한 것입니다.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